대신 채무 조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도록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채무 조정에는 종종 채무자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에 관한 합의와 신용보고서 정정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무 분쟁을 소송이 접수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가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합의를 시도하여 잃는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으며 합의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법원의 판결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저렴하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채무자로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채무를 분쟁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법원 마감일이나 법정 심리를 놓치지 않도록만 조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채무 합의 절차는 협상 준비, 계약 시작, 정보 교환, 채무 조정안 교환, 합의 도달, 합의 문서화로 구성됩니다. 이 단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직접 교섭과 조력 교섭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귀하가 채무자이면 채권자와 직접 교섭을 통해서 또는 중립적인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채무 분쟁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교섭은 편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하거나 말로 하게 되면 보통 전화로 합니다. 서면 협상이 종종 최선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합의한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교섭은 더 빠르고 덜 비쌀 수 있지만 조력 교섭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조력 교섭에서는 중립적인 사람이 합의 절차 내내 귀하를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직접 교섭에서는 귀하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직접 교섭이 불편하거나 이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 법원과 지역사회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중재조정 혹은 조정협의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훈련된 중립적인 사람이 귀하와 채권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채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돕습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합의 조건을 결정하지도 합의를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립적인 사람이 귀하와 채권자를 함께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중립적인 사람이 귀하와 채권자를 각기 따로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합니다. 중재조정과 조정협의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조정협의는 중재조정 수준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중재조정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며 모든 관련자가 공개해도 된다고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원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조정협의는 그러나 그런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섭에서 나온 조정 제안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빚진 금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조정과 조정협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여기에 대해 설명한 여러 동영상은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www.courts.ca.gov/adr-types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채무자이고 채권자와 직접 혹은 조력을 받아서 채무 조정을 시도하고자 하시면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금액을 분쟁한다면 채무와 지급 기록에 대한 계약서와 서신을 포함하는 분쟁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채무 혹은 주장된 금액의 진위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귀하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일시불과 할부로 계산해보고 그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음으로 지불 금액과 날짜를 포함하여 채권자에게 제안할 채무 조정의 조건을 정하십시오. 귀하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내라고 채권자가 요구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첫 제한 액수는 귀하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보다 적게 잡고 가장 빨리 지불할 수 있는 일정보다 더 긴 일정을 제한해 보십시오. 여러 차례 제한 내용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낼 수 있는 금액 이내에서 지킬 수 있는 지불 일정으로 결정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직접 조정 교섭을 시작하려면 채권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채무를 분쟁하는 이유나 지불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채무 조정의 첫 번째 제안을 분명히 알려주신 다음 채권자의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조력 교섭을 시작하려면 법원이나 지역사회 중재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혹은 5장에 나와 있는 기타 지원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이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직접 교섭과 조력 교섭 양자 모두에서 왜 분쟁을 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는지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징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귀하가 돈이나 신용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 위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답변을 주의 깊게 읽거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가 있는지 여부나 빚진 금액에 대한 의견이 상충된다면 이것에 관한 서류 교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와 원래 채권자 사이의 채무나 지불, 논의 또는 합의에 관한 온전한 정보 내지는 정확한 정보가 채무 징수를 하려는 채권자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귀하의 재정 기록을 보기 원할 수도 있는데 특히 귀하가 분할 지불이나 채무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합의한 대로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귀하가 법원에서 채무를 증명하려고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법원 판결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귀하의 수입이나 재산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으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법원 절차보다 더 나을지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 어느 쪽이든 첫 번째 조정 제안을 낼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는 사람은 제안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제안을 거부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경 없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정 협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안이 거부된다면 교섭은 끝나며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해야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대안은 이전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교섭은 계속 진행되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채무자이고 제안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모든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면 지불할 전체 금액, 분할 지불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에 따라서 귀하가 전액을 지불하면 채권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합의에 따른 전액을 귀하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채권자의 제안이나 대안도 주의 깊게 재고해 보시고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대안을 제시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채권자의 제안이나 대안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이해가 되도록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채권자가 전달한 정보로 인해 법원에서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바뀔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교섭을 준비할 때 귀하가 지불할 수 있다고 결정한 액수와 채권자의 제안을 비교하십시오. 채권자가 귀하가 원래 내겠다고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거나 더 빨리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채권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채권자의 제의가 귀하에게 이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채권자의 제안이 거부되어 귀하는 합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나 채권자가 상대방이 낸 제안의 조건을 전부 받아들이게 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귀하와 채권자는 양측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서면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그쪽에서 원래 채무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거나 분할 지불을 수락하거나
혹은 귀하의 신용보고서에 나온 정보를 바꾸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귀하가 채무자이면 채무 조정을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조정을 시도하는 중에 법원 서류의 접수 마감일이나 법정 심리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귀하가 조정을 안 하거나 조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귀하가 제공하는 재정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수입 혹은 재산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합의를 하면 채권자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귀하가 동의하면 즉시 혹은 귀하가 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액 징수를 위해 귀하의 수입이나 재산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현실적이 되십시오. 본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액수에 합의하면 귀하의 재정 문제는 나아지는 대신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융자로 귀하의 재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